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이 계속 안 켜졌거든요. 계속 오류가 떠가지고 그래서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고 어, 오늘은 이제 아챔 1이랑 2, 아챔 엘리트랑 아챔 2는 따로 개인적으로만 가고 방송에서는 굳이 가진 않겠습니다. 어제 좀 아쉽긴 했는데 오늘 경기가 어제처럼 적었으면 아챔도 다풀로 섞어서 하나 갈만한데 오늘 챔스 9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8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챔이랑 챔피언십 비교를 하면 뭐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느낌은. 근데 이제 그래도 리그 경기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챔스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그 다음에 뭐 좀 상황이 된다면 어 아챔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 17경기입니다 해서 좀 늦은 만큼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탈하고 이제 클럽 브리의 경기인데, 일단 아탈이 클럽 브리의 상대로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도에 2번 붙었는데 홈 원정 다 졌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클럽 브리에가 좋은데, 아탈이 지난번에 유벤전 선제골 넣었지만 결국 비겼죠. 그래서 최근에 뭐 파리한테 진 거 빼고는 나름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게 유일한 패배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브레가 챔스에서 이제 워낙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잖아요. 뭐 짤즈도 잡고 레인저스도 뭐 원정 가서도 3대1로 이기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 우리가 이제 적중했던 클럽 브리의 프랭과 바르샤 승을 갔을 때, 근데 이 정도로 크게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모나코 상대로 4대1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아탈이 유리하긴 한데, 브레가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일단 오버 보고 그 다음 아탈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브레가 너무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음. 단순히 한 경기만 이겼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레인저스나 짤즈 원정, 물론 아탈이 좀 더 빡셀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뭐 케텔라레하고 스카마카도 지금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한 명에 수비 쪽에도 부상이 좀 있거든요, 아탈. 그래서 저는 뭐 승무패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오늘 또 2월 되지 않았습니까? 퍼센테이지도 50%가 안 넘어요. 그래서 승무패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무패에서는 승무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유일하게 한시, 승무패 포함된 한시 경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4시라서 요거 하나 요렇게 보고, 승부식에서는 오버가 가장 좋다. 아탈 승무를 보지만 불의의 역배까지 보면 굳이 아탈 승무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이 라트 레알 마드리드. 자, 지금 카이 라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한테 1대4로 졌거든요. 뭐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 팀이 당연히 뭐 레알 팀의 이제 그 라리가 팀에 비교될 건 아닌데, 일단 지난번 AT전 5실점을 했습니다, 레알이. 마르세유전도 사실 한 골이었고 한 골 차였고, 냉정하게 지금 이게 원정이고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2마인을 받았단 말이죠. 이러면 조금 레알이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물론 이제 공격이나 미드필더의 결장이 없긴 하지만 지금 레알 보면은 지난번 이제 마르세유전 카르발 퇴장과 이 수비 쪽에 뭔가 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격이 워낙 강해서 아무리 이제 챔스에서 홈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한들 그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레알 쪽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승무패도 포함 안 된 경기이기 때문에 3.5를 줬다는 건 좀 애매하거든요. 2.5였으면 오버를 갈 텐데 3.5면은 결국 카이라트의 이제 득점력에 따라 원오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레알 승 보고 2마인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3마인? 2마인도 솔직히 배당 대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원정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스포르팅은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뭐 1대4로 졌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레알이 원정인 입장에서 이번 리그에서도 보면은 오비에도 전 빼고는 또 실점이 꾸준했고 그리고 사실 그 나머지 그 스포르팅하고의 경기에서도 한 10분 만에 3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쉽게 골이 안 터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전력 차가 있어서 그래도 2마인 봐야죠. 요거는 아무리 좀 찝찝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뭐 물론 그 요게 1시 경기이기도 해요. 요게 승무패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레알이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하고의 경기인데 그나마 홈 경기라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 쭉. 뭐 챔스 물론 이제 앞에 이제 두 경기가 시간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한 거긴 한데 챔스는 아마 챔스만 묶어갈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분석은 순서대로 하겠다. 자, 브리스톨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카트를 담고 챔피언십 하고 바로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십 보면은 언오버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언오버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있고. 자, 브리스톨하고 입스위치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챔피언십도 지금 보면은 뭐 진행이 뭐 아주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아요. 7경기면. 그 와중에 브리스톨은 이제 상위권에 있고 득실은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승점도 딱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경기 차이인 이유는 입스위치가 한 경기가 덜 줄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입스위치는 홈에 무패긴 하지만 오히려 원정에서는 1승이 없고 브리스톨은 홈에 무패입니다. 2승 2무. 그러면 당연히 브리스톨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결장 부분은 오히려 입스위치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미드필더에 이제 부상도 있기 때문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홈의 흐름은 브리스톨, 뭐 결장 부분은 입스위치가 좀 더 괜찮다. 근데 둘이 큰 차이는 안 나고 최근에 살짝 좀 밀리긴 해요. 입스위치 상대로 브리스톨이 홈에서. 근데 뭐 크게 밀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 최근의 전적이 중요하죠. 프레스턴전 무득점, 옥스퍼드전 1대3 패배. 이 두 경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전에 잘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뭐 헐시티 4대2 그리고 홈에서 그 전에 무패였었는데 잠깐만요. 반대로 봤네. 반대로. 브리스톨이 원정이 무패입니다. 무패. 그러게. 분명히 아까 진 게 있었는데 원정이 무패입니다. 브리스톨. 뭐 입스위치가 홈에 무패고 입스위치 홈은 맞고. 그래서 뭐 그래도 브리스톨이 1승 1무 1패더라도 저는 홈이니까 홈 2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입스위치가 홈에선 잘하거든요. 지난번 포츠머스전도 이겼고 그래서 최근 3경기 연속 다득점을 했는데 원정 득점력이 너무 적어요. 프레스턴 무득점 그리고 이제 브롬리하고의 리그컵 결국 졌지만 승부차이 끝에 1득점 버밍엄 1득점 즉 이제 많아야 1득점인 거를 봤을 때는 브리스톨이 최근에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해볼만 하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 묻히고 넘어가는 거죠. 요건 그렇다고 브리스톨 프렌을 갈 수도 없고 무도는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경기 헐시티하고 프레스턴. 자, 헐시티는 하위권이고 프레스턴은 이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데, 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4점 차거든요. 생각보다 뭐 하위권하고 상위권인데 별 차이는 없죠. 두 경기밖에 안 되니까. 아직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득실은 프레스턴이 좋은데 득점력은 헐시티가 더 좋긴 합니다. 실점이 많아서 문제지. 어쨌든 홈의 헐시티, 원정의 프레스턴. 그러니까 프레스턴도 홈에서 무패긴 하거든요. 근데 원정 무패는 아니라서 헐시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이라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프레스턴은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 뭐 부상 이렇게 있거든요. 수비 쪽에. 그리고 헐시티는 공격이랑 미드필더 쪽에 뭐 요렇게 생각했을 땐 뭐 아주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비중을 보면은 그래도 수비 쪽 선수들이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 일단 상성에서도 최근 헐시티가 좋고 프레스턴 상대로 뭐 3경기 무패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다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블랙번점만 빼면은 사실 최근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3골 아니면 2골.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도 이제 3골. 그러니까 경기마다 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서 그 무득점 경기보단 득점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헐시티는. 그리고 프레스턴은 최근 3경기 무패긴 한데 지난번 브리스톨전 비기긴 했지만 여기도 원정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쨌든 홈에서 무패긴 한데 뭐 리그컵도 진 적이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많은 득점을 못하다 보니 그래도 이 경기 조금 더 헐시티 쪽을 봐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헐시티를 그렇다고 승가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블랙번한테 3실점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프레스턴이 조금만 득점력이 좋았으면 오버 확실하게 갔을 텐데 오버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헐시티 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예 승패를 안 보고 이제 오버로 가려 했는데, 자, 그래도 홈 이점을 좀 봐서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스터하고 렉섬 가도록 할게요.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3승 3무 1패. 렉섬하고 이제 4점 차입니다. 여기도 아까 어디냐? 헐시티 프레스턴인가? 그러니까 득점은 득실은 당연히 레스터가 좋죠. 근데 여기도 득점은 렉섬이 앞섭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헐시티랑 비슷한 느낌이다. 프레스턴하고 약간 뭐 바뀌긴 했죠. 예를 들면 레스턴이 프레스턴 느낌이고 헐시티가 렉섬 느낌이니까. 해서 지금 레스터가 그래도 홈에서 무패입니다. 그리고 렉섬은 이제 오히려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원정 승리가 있고. 그래서 레스터가 지금 공격에 약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몇 명 있거든요. 아론 램지는 여전히 이제 경기도 많이 못 뛰고 그랬어가지고, 렉섬 쪽에 근데 이제 기퍼가 부상 중인데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최근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든. 그래서 일단 배당은 좀 적긴 합니다. 레스터가 1.55면 아무리 뭐 순위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고 지금 3연속 무승부입니다. 그 얘긴 5경기 무패인데 최근에 좀 무가 많다. 근데 상대가 뭐 코번트리, 뭐 브로미치, 요거면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홈에서 무패고, 졌던 경기는 프레스턴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렉선 입장에서는 뭐 여기도 그 초반에 비해 이제 훨씬 후반 이제 뒤로 갈수록 성적이 더 괜찮긴 한데, 노리치전 이제 역전승 3대2, 그리고 최근에 더비카운 상대로도 비기고, 그리고 원정에서 득점이 좀 많아요. 렉섬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요 경기는 레스터가 그래도 무패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 또 무가 터질까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렉섬의 이제 물론 최근에 실점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실점률을 믿어야죠. 그래서 요것도 오버가 갈만하다. 왜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스터가 예전 첫 경기도 셰필드 웬즈한테 선제골 내주고 역전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최근에 좀 무승부가 많다고 하지만 실점을 안 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실점 많이 안 했던 경기들이 있어요. 뭐 찰튼, 버밍엄, 뭐 최근에 코번트리. 그래서 오버 가는 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렉섬이라면 시원하게 뭐 3대 0으로 지든 아니면 뭐 또 쫓아가서 뭐 헐시티전처럼 뭐 비기든 해서 오버를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미들즈하고 그래도 승무는 뭐 본다면은 레스터 쪽으로 봐야죠. 렉섬이 워낙 지금 원정에 3연승 중이라 승무는 뺄까요 그냥? 오버만 보겠습니다. 아까 아탈처럼. 자 미들즈브루하고 스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따가 종합해서 뭐 앞에 마감되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국내 뭐 어디였더라? 뭐 전북이었나 어디였나 아무튼 그런 건 못 가더라도 나중에 조합 마무리 되면 9시쯤에 와서 뭐 도전 미션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생방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에서만 가능하니까. 자, 미들즈브로하고 스토크인데, 자, 미들즈브로는 스토크 상대로 이제 반반 정도 치고 있거든요. 최근 홈에서. 지금 순위를 보면은, 둘이 뭐, 아주 상위권이죠. 미들즈브로는 1위니까, 스토크는 3위고. 지금 5승 2무대, 4승 1무 2패인데, 득실도 미들즈브로가 살짝 더 앞서 있습니다. 실점이 같긴 하지만. 그리고 홈에 3승 무패다. 그러니까 스토크 원정 2승 1패보다 조금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미들즈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챔피언십에서 딱 두 팀이 이제 무패거든요. 홈 원정 다 포함해서. 그게 미들즈하고 코번트리입니다. 5승 2무, 3승 3무. 그래서 미들즈가 지금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이제 결장도 크게 없고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정도 스토커도 마찬가지로 결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긴 한데 미들즈브로가 어쨌든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하긴 했어요. 3경기 연속 프레스턴 원정은 2골도 먹히고 그리고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득점력이죠. 리그 초반에 비해 득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그 브래드퍼드하고의 이제 리그컵부터 해서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가 득점이 없었고 나머지 2경기도 1득밖에 못했고 지난 노리치전도 선제골 내주고 비겼기 때문에 사실 요 경기도 미들즈면은 미들즈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미들즈가 조금 더 유리하다일 뿐이지 스토크도 냉정하게 보면은 리그에서 최근 4경기 다 언더인 이유가 실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에서 실점이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긴 해요. 좀 골을 못 넣어서 0대1로 진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선제골을 넣든 아니면 미들즈브로가 뭐 스완지전이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처럼 한 골밖에 못 넣는다. 그러면 이제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무 보지만 요거는 반반 볼게요. 반반. 뭔가 이런 경기는 꼭 비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반 보겠습니다. 스토크에는 뭐 배준호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스토크 프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미들즈 홈이라서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홈이라 미들즈 승부를 본 건데 저는 사실상 무에 가깝습니다. 무. 그러니까 왜 그러면 무승부만 안 보냐. 그 이유는 스토크의 득점 때문이에요. 득점.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스토크 역배 날 확률보다는 미들즈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다 이거죠. 스토크가 만약에 물론 초반처럼만 득점을 최근에 잘해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럼 뭐 프렌을 봤을 수도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사우스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분석을 이제 한 방 먹힌 이제 분석 결과였죠. 왜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전패였고 득점도 아주 없었으며 상대가 또 하필 옥스퍼드였습니다. 옥스퍼드는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셰필드한테 지기 전까지는 레스터랑도 비기기도 했고 홈에서 어쨌든 3경기 무패였기 2경기인가? 2경기구나. 2경기 무패였기 때문에 무승부. 설마 지겠냐 했는데 옥스퍼드 상대로 첫 승을 따냈어요. 근데 여전히 셰필드는 갈 경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지켜봐야 돼요. 그것도 겨우 1대0으로 이긴 거고 여전히 이제 무득점했던 경기들이 훨씬 많죠. 그 전에 5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홈에서는 3연패 중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고작 1승했다. 득점이 2득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이제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패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패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뭐 강점이라고 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득점이 꾸준하잖아요. 뭐 헐시티한테 3실점을 하긴 했지만 뭐 리버풀전도 골 넣었고 미들즈브로 그리고 그 전에 뭐 노리치나 아니면 뭐 와포드 상대로 다득점도 했었기 때문에 셰필드의 득점력 갖고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굳이 갈 거면은 사우스햄튼 프렌 봐라 프렌 언어보도 셰필드 때문에 애매하고 프렌 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자 블랙번하고 스완지 가도록 할게요. 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리그에서 순위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데 사실 승점이 뭐 중위권하고도 뭐 불과 한 경기면은 뭐 뒤집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차이 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순위 자체가 하위권에 좀 있을 뿐이지 스완지하고 3점 차입니다. 뭐 득실은 당연히 스완지가 좋긴 하지만 블랙번 홈이라는 점. 근데 블랙번이 홈에서 2패거든요. 아직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부상 여부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스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블랙번이 스완지 상대로 홈에서 좀 강한 편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홈의 성적 보면은 리그컵 포함 전패기 때문에 득점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난 찰튼 경기에서도 3실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와포드를 잡으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누렸지만 다시 또 연승을 이어가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주고받고 하는 사이즈입니다. 원정에서 이기고 홈에서 치고 원정에서 이기고 또 원정에서 졌는데 이번 경기 지면 연패, 홈 4연패거든요. 블랙번은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이제 득점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완지는 확실히 홈에선 깔 게 없는데 워낙 잘해서 원정은 좀 불안해요. 왜냐면 첫 경기 미들즈브로전도 무득점했고 지난 버밍엄전도 이제 최근 마지막 원정 경기도 무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득점을 많이 했느냐? 물론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리그컵이에요. 리그컵. 그러니까 냉정하게 리그만 봤을 때는 득점이 많은 경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번하고 스완지는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홈의 블랙번보다는 아무리 스완지가 홈보다 원정이 조금 아쉬워도 실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득점만 해준다면은 프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완지 프렌 봅니다. 프렌. 뭐든 좀 애매할 때는 프렌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물론 어제처럼 이제 뭐 토리노라든가 또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노아였나? 토리노가 맞았나?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밍엄하고 셰필드 웬즈 가도록 할게요. 자, 셰필드 웬즈는 23위.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하나 위에 있거든요. 승점이 5점.
버밍엄하고는 5점 차인데 여기도 득점은 한 골이 더 많아요. 버밍엄보다. 근데 실점이 많아서 득실이 결국 버밍엄이 좋은데 일단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버밍엄은 2승 1무 3득점에 1실점이기 때문에 셰필드 웬즈가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득실도 더 괜찮고 이 홈의 무패인 버밍엄이 그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장이 있었죠. 그때 코번트리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질 줄 몰랐는데 최근 원정만 보면 좀 약하긴 해요. 3연패 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원정에서. 근데 홈은 좀 다릅니다. 리그컵에서 포트베일한테 지긴 했는데 리그만 보면은 스완지 1대0, 옥스퍼드 1대0. 실점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입스위치 1대1. 그래서 리그컵에서 졌던 경기도 1실점밖에 없기 때문에 홈의 버밍엄은 그래도 갈만하지 않을까. 물론 셰필드가 얘네도 홈보다는 그 원정에서 성적이 오히려 더 좋은 편인데 지난번 포츠머스 원정도 잡고 홈에서 퀸즈하고도 비기고 했지만 그래도 리그 무패인 버밍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이제 배당. 과연 이제 버밍엄이 아무리 홈에 무패라고 해도 그 정도로 이제 8, 90% 이길 확률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맨시티나 레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샤 그런 팀들도 홈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챔피언십은 그 정도로 격차가 난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버밍엄이 또 상위권이냐? 또 그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는 미들즈브르나 득점력이 가장 높은 코번트리나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버밍엄 득점도 5득점밖에 안 돼. 오히려 셰필드 웬즈한테 밀리고 그렇다고 내세울 거는 홈에 무패긴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저배당을 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1.31. 정 가고 싶으면 핸디부 저는 차라리 이런 경기 건너뛰어야 된다고 봐요. 굳이 핸디무도 갈 필요 없고 정 가고 싶으면 핸디무. 왜냐면 근데 셰필드는 원정에서 득점이 괜찮거든요. 무득점 한 적이 없어요. 셰필드 웬즈가. 포츠머스 2대0, 렉섬 2대2, 볼튼하고의 그 경기에서 3대3, 레스터 1대2패. 이래서 오히려 무가 뜰 수도 있다. 그래서 무나 핸디무 둘 중에 하나 고배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행까지 할 것 같진 않고 버밍엄이 이기더라도 그렇게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마지막 챔피언십 경기 더비카운 찰튼하고 인테르부터는 따로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쭉 가고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구독자 게시판은 한 이틀 전부터인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내일 당장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금요일쯤 개천절이죠. 그때쯤 아마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월부터는 주말 리그 시작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가겠다. 목요일까지는 조금 원래 하던 대로. 왜냐면 목요일 경기가 워낙 많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그때 한번 지르고 나서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 거의 사실상 주말부터죠. 주말부터 좀 조합에 대한 좀 개편을 좀 해야겠다. 나중에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비카운하고 찰튼인데 일단 얘네가 4시 경기거든요. 챔스하고 같은. 일단 찰튼이 순위가 높습니다. 물론 더비카운이 상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마지막 홈 경기를 찰튼한테 지기도 했고 잠시만요. 지금 찰튼이 득점이 좀 밀리긴 해요. 더비카운한테. 근데 딱 공통적인 게 득점이 좀 높으면 실점이 좀 많네요. 대부분 팀들이.
그래서 결국 득실에서는 찰튼이 좋은데 이 더비카운이 홈이라는 점. 물론 홈에서 아직 1승이 없긴 하지만 홈이라는 점. 그리고 몇몇 부상들이 있긴 한데 경기를 많이 못 뛰긴 했어요. 그 부상 선수들이 더비카운. 예, 그에 반면에 이제 찰트는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차이가 뭐 아주 살짝 뭐 찰튼이 좀 좋은 정도. 근데 이제 더비카운이 어쨌든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그 최근에야 좀 실점이 적긴 한데 그 초반에 실점 많았거든요. 스토크 3, 코번트리 5실점, 뭐 리그컵 번니, 뭐 입스위치 원정 2실점. 그래서 브로미치를 잡은 게 좀 크긴 했는데 홈에서 프레스턴한테 지고 렉섬한테 비기는 거 보면서 여전히 득점력이 좀 따라와 줘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원정 3경기 무패인데 홈에서는 오히려 승리가 없는 편이죠. 그리고 찰트는 지금 3경기째 무패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블랙번 상대로 이제 무실점하면서 연승 중이고 물론 이제 워낙 못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잡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무실점이 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약팀 상대로라도 2경기 연속 무실점은 높게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브리스톨 원정도 무실점이었고 이 얘기인즉슨 찰튼 프렘 봐야 된다 그냥. 뭔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렇게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브리스톨을 무를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헐스티는 승을 체크했고 미들즈브루는 또 무를 체크했는데 요렇게 해서 7경기거든요. 이 버밍엄 빼면은 오늘 8경기 중 요거 지금 보니까 배당이 99.7입니다. 99.7. 물론 배당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전에 가실 분들 참고하시고 어쩌다 보니 딱 100배 이하로 딱 떨어졌다. 요렇게 적중하기가 힘들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인테르 챔스를 쭉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챔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U20 월드컵은 아예 뭐 볼 생각도 없고 아챔은 이따 봐서 뭐 괜찮아 보이면 도전 미션으로 들고 오든가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아타라고 이제 그 앞에 2경기를 봤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대 슬라비아 프라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도 있긴 합니다. 아까 계속 오류가 걸려서 좀 늦게 킨 건데 원래 4시에 켰어야 했는데 일단 9시쯤에 다시 오니까 참고들 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테르 뭐 이거는 딱 보더라도 뭐 인테르 승 봐야죠. 물론 예전에 챔스 홈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고 비긴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근데 뭐 그땐 그때고. 그리고 인테르가 이제 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슬라비아 쪽이 이제 뭔가 수비 쪽에 부상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뭐 많진 않지만 워낙 이제 리그에서 잘하긴 해요. 얘네가 프리시즌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리그 뭐 챔스 보대글림전 포함해서 무패긴 해요. 무패 무승부도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상대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가 뭐 초반에 우디네세한테 지고 유벤한테 4실점 하긴 했지만 아약스전 2대0으로 이기는 거 보면서 웬만해서는 안 지겠다.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해서 부상이 크게 없는 만큼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다음 경기도 생각해야 되는데 뭐 홈에서 크레모네전이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인테르 승해. 저는 보데글림전 물론 슬라비아 프라하가 뭐 선제골도 넣고 하긴 했지만 결국 2실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원정이기 때문에 인테르 마인까지 봅니다. 이마에는 뭐 초반 골만 빨리 터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완전 고배당으로 노릴 거면은 뭐 이마엔 또는 3.5라서 어느 번은 좀 애매해요. 저는 일단 인테르 승 보고 마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벤피카. 자, 첼시가 지난번 리그에서 이제 아쉽게 이제 퇴장 이후에 좀 패배를 했는데 벤피카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진 적은 없는데 그 클럽 월드컵에서 1대1로 비겼죠, 벤피카한테. 비겼고 그리고 이제 이 첼시의 이 뭔가 이제 계속 부상 중인 이제 팔머랑 이제 리암 델랍 그리고 뭔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포진되어 있긴 하거든요. 페드로, 뭐 카이세도, 그리고 지금 수비 쪽에 부상도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벤피카도 청대 차출이 있고 하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의심되는 선수들이 결장으로 이어지면 첼시가 좀 손해지 않을까. 물론 그때도 클럽 월드컵전에서도 선제골 넣었지만 이제 디마리아한테 막판에 그 PK를 내준 건데 결국 연장 가서 이겼거든요. 3골 넣어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홈에서 브라이튼한테 이제 역전패를 당했고 첼시한테도 1대3으로 져서 뭔가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벤피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벤피카가 그 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 니스 무실점 그리고 페네르바체 무실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홈에서 카라바흐한테 이제 처음부터 골을 먹혔으면은 얘기도 안 해. 먼저 선제골 먹히고 해서 따라잡았는데 결국엔 또 이제 실점을 했네. 이게 아니고 전반에 이제 한 20분 만에 2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걸 역전 당한 거예요. 2대3으로. 전반에 한 골 따라잡히고 후반 초반 먹히고 후반 막판에 먹히고 점유율도 비슷했고 오히려 유효슈팅은 카라바가 하나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의 벤피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원래 첼시 쪽을 잘 이제 가려고 안 하는데 뭔가 첼시 갈 때마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가야 된다. 저번에 한번 크리스탈전 갔다가 이제 털렸거든요. 무승부 나면서 그때 이후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맨유전도 이제 무승부 갔다 털리고 그래도 이건 이기지 않을까. 첼시 승봅니다. 벤피카가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때 홈에서. 그래서 첼시 승 보고 만에 하나 뭐 벤피카의 역배라든가 뭔가 첼시의 좀 아슬아슬한 승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 오버 쪽을 봐야 되는데 전 첼시가 못 이기면 역배보다는 무승부 날 것 같아서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배당이 똑같잖아요 거의 1.47하고 48. 그럼 그냥 첼시 승 가죠. 뭐 틀리더라도 첼시 승 보고 마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 AT 마드리드하고 프랑크 가도록 할게요. 자, AT 뭐 둘이 전적은 없는데 일단 AT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큰 결장이 없습니다. 프랑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프랑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떠나보낸 선수 이제 마르무시부터 해서 에키티케도 이제 리버풀로 가서 약해지나 했더니 뭐 얘네 뭐 마인츠에서 버카르트랑 이제 프라이에서 이제 도안리츠 데려오고 지난번 메넨글라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 5대0이었어요. 후반에 4실점 했지만 결국 6대4 승리. 갈라타 5대1, 유니온 베를린 3대4. 첫 경기 4대1, 컵대회 5대0, 호펜하임 3대1, 레버쿠젠 1대3. 이게 뭐겠습니까? 모든 경기 오버예요. 본인들이 다득점을 하든 뭐 실점을 많이 하든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2.5도 아예 넘죠. 3.5 기준 하더라도 다 포함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2.5 줬으면 무조건 오버 가야죠. 프랑크의 득점이나 실점 때문에. 그리고 AT는 지난번에 레알 이길 때는 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하이라이트 보니까 골 잘 넣더라고요. 뭐 PK까지 넣고. 라이오전 2골 실점한 거. 그리고 홈에서 엘체랑 뭐 아니면 에스파뇰한테도 이제 역전패 당한 거라든가 알라베스전 비긴 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점이 좀 꾸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T가 뭐 레알 상대로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해서 지금 AT 쪽으로 배당이 엄청 빠지는데 배당 빠진 상황에 저는 갈 이유가 없다 봐요. AT는 아직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그 한 경기 갖고 잘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더더욱 마에는 볼 수 없고 프랑크가 또 지난번 홈이긴 하지만 갈라타 5대1로 잡았고 물론 AT도 리버풀전 뭐 한 골 차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이 경기는 무조건 오버 봐야죠. 오버. 승무패 가능성은 전 다 봅니다. AT 승도 보고 무도 보고 역배도 보고 그래서 첼시는 그냥 일반승 보지만 요거 변수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이 너무 빠져서 메리트가 없어요. 1.37 정 가고 싶으면 핸디 쪽 노리세요. 핸디 쪽 뭐 무승부가 됐든 뭐 마인이 됐든 전 일단 오버 봅니다. 오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데글림하고 토트넘 요 경기도 사실 보데글림이 지금 공격에 뭐 부상들도 있고 뭐 미드필더도 지금 뭐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토트넘도 보면 여전히 못 나오는 선수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가까스로 비겼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나왔던 경기예요. 그게 울버햄튼이 요새 못하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은 어쨌든 뭔가 아슬아슬하지만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그 본머스전 빼고는 패배가 없긴 해요. 비아레알전도 상대 자책골로 인해서 좀 이긴 거긴 한데 노르웨이 원정은 좀 저는 빡세다 보여집니다. 지난 슬라비아 프라하도 2골 내주고 따라잡았고 항상 이제 보데글림은 홈에서 강팀을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유로파에서나 뭐 아약스나 뭐 뭔가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토트넘이 안 그래도 뭐 초반에 이제 뭐 번리 잡고 맨시티 잡을 때만 해도 뭔가 달라진 건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긴 해요. 느낌 자체가. 확실히 뭔가 그 해결을 해주는 선수가 없는 그런 느낌? 해서 물론 이제 손흥민이 떠나고 뭐 히살리숑도 예전보다 더 잘해주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보데글림이 홈인 입장에서 보데글림 2프렌이 가장 좋습니다. 1.16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데글림 프렌을 보고 만약에 이게 무승부가 안 뜨고 보데글림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토트넘 승보다는 배당이 적더라도 오버 쪽으로 봐야 된다 봐요. 그 오버를 선택해야 이제 보데글림 승 쪽도 볼 수 있고 토트넘 쪽도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프렌 보는 입장에서 그냥 보데글림 프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프렌도 가고 오버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경기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해서 보데글림 프렌 쪽으로 좀 이 프렌 쪽으로 본다. 근데 이제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토트넘도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데글림보다 좋기 때문에 지난번 유로파 우승할 때도 불안불안하면서도 다 이겼거든요. 어쨌든 토트넘이. 그래서 유로파에서는 강할 수도 있다. 해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프렌 우선 보고 그 다음 프렌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르세유하고 아약스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 아약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자, 아약스가 홈에서 0대2로 질 줄 몰랐다. 인테르한테. 왜냐면 그 전에 홈에서 뭐 리그에서도 어쨌든 실점도 적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리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다음 경기 PSV 비기는 거 보면 역시 리그 차이는 아무리 홈에서 뭐 강하고 리그에서 강한다 한들 리그를 벗어나면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마르세유 정도면은 그래도 아약스 입장에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한데 마르세유가 요새 너무 잘해요. 뭐 레알전도 아쉽게 이제 한 골 차로 지고 그 연기된 그 파리하고의 경기에서는 또 무실점했죠. 1대0으로 이기고 스트라스전도 잡고 해서 또 레알 원정에서는 또 선제골도 넣었었잖아요. 사실 은바페 이제 PK 2골 아니었으면 마르세유도 최소 지진 않았을 거라 보는데 홈 원정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아약스가 뭐 최근에 PSV 비기고 뭐 브레다 잡고 했지만 브레다전도 결국 그때 마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인을 했으면은 그 15배인가 적중하고 뭐 했을 텐데 그때 갔던 게 이제 어디였냐? 자, 또 기억이 안 나네.
비아레알하고 아약스 마인하고 또 어디 하나 마인이었거든요. 그건 마인을 해줬는데 이 아약스가 마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메인도 틀리고, 물론 이제 2순위 적중을 했죠 언오버가. 근데 다폴더 1, 2순위 묶어간 게 틀렸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해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마르세유가 이제 워낙 그 기세가 탔습니다 지금. 파리도 잡고 해서 마르세유 승을 보는데 요것도 아까 그 느낌이에요. 배당이 너무 적다. 1.3 AT 정도의 배당인데 그래도 AT보다는 좀 갈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잘해줬고 마르세유는. AT는 그냥 레알 이긴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건데 마르세유는 실점도 거의 없었잖아요 홈에서. 물론 파리 FC 2실점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실점이 좀 적다 보니 뭐 아약스가 좀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버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요 경기도 지금 마인 조금 빠지거든요 마르세유. 근데 솔직히 배당만 보면은 야 너무 좋다 갈 정도의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죠? 1.38이면 뭐 AT랑 별다를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아약스 인테르한테 졌긴 했지만 마르세유라면 자기들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일단 마르세유가 크게 이제 결장이 없고 이제 그린우드랑 이제 오바메양이 골을 잘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나 미드필드에서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약스의 문제는 이제 베오르스트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게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마르세유 승 보고 마인은 좀 건너뛸게요. 오늘은 마인들이 애매해요. 첼시도 그렇고 마르세유도 그렇고 차라리 핸디 쪽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마인은 인테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라타하고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거 이 표시 없는 거는 요거는 이제 후원한 조합이나 아니면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구독자 게시판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활용이 되면 그때는 조합도 한 조합 정도는 올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조합이랑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고민인 게 후원 조합에서 하나 빼고 보내야 되나 도전 미션을 가는 조합을 보내야 되나 그게 고민이라서 그거는 10월 차차 하면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타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갈라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가 은근히 홈에서 리버풀을 좀 오래되긴 했는데 몇 번 잡았어요. 친선전도 잡고 챔스도 잡고. 그래서 홈에서는 진 적이 없더라고요. 전적이 워낙 오래되긴 했는데 3승 1무입니다. 뭐 10년도 더 되긴 했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상성만 놓고 보면은 리버풀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한테도 이제 극장골로 역전패는 아니고 비길 뻔한 거 치고. 그 리버풀에 이제 리버풀이 잘하는데 단점이 한 골차 승부가 너무 많아요. 아스날, 번니, AT, 뭐 에버튼, 사우스햄튼 약팀 강팀 가리지 않고 지든 이기든 한 골차가 너무 많다. 본머스전 빼고는 다 한 골차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다는 얘기인데, 갈라타가 뭔가 홈에서는 득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갈라타의 이제 멤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도 멤버 좋아요. 오시멘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불안전한 게 좀 큰데 사네도 있고 뭐 이카르디, 긴도안 여기도 멤버가 좋네. 일마지에 여기도 은근히 멤버가 좋은데요. 웬만한 팀 상대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이 크게 없는데 키에사가 명단이 제외가 됐네. 당연히 이제 리버풀이 강하죠. 이삭도 있고 이제 이삭도 왔겠다. 뭐 비르체, 에키티케, 뭐 기존의 살락, 뭐 각포. 당연히 갈라타보다는 좋겠지만 갈라타가 홈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 매 경기 한 골차. 그래서 이거는 답이 나왔죠. 리버풀의 저 원정 배당은 갈 이유가 없고,
갈라타 이프렌을 1순위로 보고 뭔가 이겨도 한 골 차. 뭐 리버풀이 이겨도 뭐 핸디무 정도. 그걸 노리니까 이제 이프렌이고 뭐 갈라타가 뭐 비겨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리버풀이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하려면 오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로 따지면 더 좋을진 모르겠는데 이 프렌 보고 나는 배당이 좀 애매하다. 뭐 프렌 가든가 안 그러면은 배당 높여서 가겠다 하시면 오버 가세요. 오버. 프렌이나 오버나 배당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갈라타 프렌은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으니 오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프렌과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파포스하고 미넨 가기 전에 추천 질차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은 조합 보고 괜찮으면 도전 미션으로 하고 아니면 패스한다. 근데 거의 패스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7시 마감되는 경기는 모르겠어요. 갈 수 있으면 가고 이제 못 가면 그냥 넘어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넘어갈 것 같아요. 오더라도 9시쯤에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일도 경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U20은 건드리지도 않고 아침도 건너뛰는 겁니다. 목요일이 진짜예요. 목요일이 36경기인가 유로파하고 컨퍼런스만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방 노려야 된다. 그때 도전 미션도 여러 개 걸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에서만 가능하니까 도전 미션 어차피 틀리면 환불돼요. 제가 가는 금액을 환불해 드릴 수는 없고 별풍으로 후원한 거는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 도전 미션은 일반 후원하고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성공 실패를 눌러야 돼서 그때 한번 무승부를 한번 노려보죠. 한 5무에서 6무 핸디무가 됐든 몇천 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파포스하고 미넨. 오늘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적게 걸린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50분이면. 자, 파포스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건 아니죠. 예전에 한번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계속 분석하다가 다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대참사가 나면 안 됩니다. 혼자 떠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안 들린다 해줘야 돼요. 안 들리면. 그때는 아무도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알아차리고 나서 엄청 당황했던. 자, 파포스하고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보더라도 미넨 봐야죠. 근데 파포스가 이제 키프로스 팀인데 일단 어쨌든 이게 얘네 전용 구장은 아닌데 어쨌든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챔스에서 보여줬던 성적들, 뭐 디나모 키예프도 잡고 지베즈다하고 비기고 뭐 잘하긴 했어요. 실점도 의외로 1실점 이상 안 하고. 근데 상대를 잘못 만났죠. 첼시 3대1, 뭐 호펜하임 4대1. 그러니까 미넨이 2골을 넣은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슈투트전. 컵 대회인데 그게 리그 시작하기 전 그 슈퍼컵이었나? 그것 빼고는 기본 3골, 많을 때 6골. 최근에 또 2경기 연속 4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미넨이 뭐 주전을 다 빼고 완전 로테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더군다나 파포스는 또 지난번 올림피아코스전 퇴장도 있었잖아요. 수비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한 명이. 미넨은 기존 부상자들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해리케인도 지금 2자릿수 골 넣고 있고, 뭐 다음 경기 뭐 프랑크 원정,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어쨌든 초반에 잡아놔야 나중에 리그 일정도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빡센 일정이 있습니다. 뭐 레버쿠젠하고의 경기하고 파리 원정 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또 챔스는 또 아스날 원정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좀 빡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겨두는 게 좋죠. 그 다음도 이제 클럽 브리에하고 경기이기 때문에. 해서 이 경기는 미넨 일반승 보고 1.04라도 이마엔도 보고
3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4.5마인은 글쎄요. 아무리 강팀이어도 6골 넣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한 골 먹히면 7골이라 그건 좀 부담되고 4대0, 5대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득점력 보면 2마인은 기본으로 깔고 배당 높여서는 3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챔스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갈만한 경기들 잘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어제는 발렌 경기도 취소됐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침이라도 하나 건졌어야 했는데 아침도 4개 다 묶어가다 보니 결국 하나가 그렇게 되면서 오늘은 좀 더 잘 이제 선택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 다시 보기를 보시고, 그리고 숲 다시 보기는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넘어가니까 구독하셔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독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그냥 구독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플러스로 구독해야 볼 수 있고, 구독자 게시판에는 제가 이제 9시 방송 키기 전에 보통 9시에 조합을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는데 8시에서 9시 사이에 되지 않을까? 그쯤에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아니구나. 조합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결과만 올리는 거니까 이 빈 공간 채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9시에 좀 더 일찍 오면은 뭐 올 수도 있는데 거의 그쯤에 올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도전 미션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체크만 하고. 아까 갈라타가 어디 갔냐? 갈라타 유넨.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따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